어차피 집에 있잖아. 아이 좀 봐주면 어디 가뒀나. 너는 얘 가지는 게 벼슬이야? 그렇게 유난을 떠니 잘 안 생기는 거야. 마음을 곧게 써야 얘기도 찾아오는 거야. 시어머니는 해외여행 일정표를 테이블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시험관 시술 준비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걸로 핑계대지 말고 일주일만 봐. 너 말고 누가 하겠어.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가방을 싸며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제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 102통이 쌓여 있었고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를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고정시키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험관 시술 일정표 옆에 나란히 붙여놓으니 앞으로 몇 달간 제가 해야 할 일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회사에 휴직계를 낸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온 몸과 마음을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여보야, 냉장고 문 좀 그만 들여다봐. 뭐가 그리 볼 게 많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 민수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병원 일정 확인하는 거야.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거든. 그래, 알겠어. 몸 관리 잘하고. 민수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며느리야, 집에 있지? 네, 어머님. 들어오세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서더니 제 얼굴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얼굴이 하얘졌네. 좋은 일이야. 어머님 앉으세요. 차 끓여드릴게요. 아니야, 잠깐만 왔어. 너 회사 휴직했다면서? 네, 시험관 시술 때문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당분간 집에서 쉬겠네. 좋아, 그럼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돼. 몸조리가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어머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해. 사람 많은 데 가지 말고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명령하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이가 또 민재를 맡아달라고 하더라고. 지연은 신우이의 이름이었고 민재는 지연의 5살 아들이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로요? 지연이가 남편이랑 약속이 있다나 뭐라나. 어차피 내가 집에 있잖아.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몸 관리를 해야 하는 시기라서요. 몸 관리가 뭐 그리 대단해? 집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민재 하나 보는 게 얼마나 힘든다고 그래. 얌전한 아이인데. 그런 게 아니라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셔서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스트레스?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무슨 스트레스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민재를 돌본 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주말이든 휴가든 지연과 지연 남편이 약속이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야,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줘야지.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연이도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너라도 도와줘야지. 하지만 어머님,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 그때 민수가 거실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민수야. 지연이가 민재 좀 맡아달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싫다는구나. 시어머니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했어요. 민수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냥 이번만 해주면 안 될까? 민수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이번만이라는 말을 몇 번째 하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지연이한테도 이야기해 둘게. 시어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며느리가 착해서 다행이야. 저는 더 이상 말할 기력이 없었어요. 결국 이번에도 제가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며칠간인가요? 아, 그거 다음 주부터 일주일 정도.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는 제 시험관 시술 직전 주였어요. 어머님, 그 시기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병원 검사도 있고, 검사가 뭐 하루 종일걸요. 오전에 갔다 와서 오후에 아이 봐주면 되잖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지연이랑 사위가 해외여행 가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 취소할 수도 없잖아. 해외여행이요?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응, 신혼여행을 이제서야 가는 거래. 늦었지만 그래도 가야지.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어요. 민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한 번만 더 도와주자. 지연이가 얼마나 기다린 여행인데. 그럼 내 시술은 어떻게 하고?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시술이 뭐 당장 내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 미룰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상황에서 제가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 장바구니를 들고 일어났어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민재 데려다 줄게. 고마워, 며느리야. 어머님, 잠깐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조리 잘하고 밖으로 나다니지 말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거실로 돌아가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둔 병원 검사 결과지가 자꾸 떠올랐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몸과 마음의 안정이 가장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절대 금물입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병원 진료 예약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병원 검사 결과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커피를 끓이며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 생각하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야, 문 좀 열어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9시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머리를 다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응,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시어머니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행 일정표였어요. 앉아봐, 며느리야. 거실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는 여행 일정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지연이랑 사위 여행 일정이야. 일주일 동안 민재를 부탁한다고 했지? 네, 어제 말씀하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를 안 했구나. 여기 봐.
시어머니가 일정표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침 비행기로 출발해서 일요일 밤에 돌아와. 정확히 일주일이야. 아, 그렇군요. 민재는 월요일 새벽에 우리 집으로 데려다 줄 거야. 너는 그때부터 봐주면 되고. 시어머니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제가 그 주에 병원 검사가 있어서요. 병원 검사? 그거 하루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며칠에 걸쳐서 해야 하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저는 최대한 차분히 설명하려 했어요. 그리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아서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에이, 뭐가 그리 복잡해. 민재는 얌전한 애야. 그냥 집에서 놀게만 해주면 돼. 하지만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아이 하나 보는 게 얼마나 힘든다고 그래. 그때 지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안녕, 옳게. 안녕하세요, 형님. 저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옳게, 정말 고마워. 민재 맡아준다니.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형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시기에 병원 일정이 있어서요. 병원 일정? 그거 오전에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지연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형님. 시험관 시술 준비 때문에 몸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지연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죠? 이미 항공료도 다 결제했는데. 걱정 마라. 며느리가 해줄 거야.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옳게. 지연이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재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려고 해. 왜요, 형님?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차피 옳게가 집에 있잖아. 굳이 어린이집비 내가면서 보낼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지연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럼 하루 종일 제가 봐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런 셈이지. 어려운 일 아니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루 종일 5살 아이를 돌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형님, 그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너무해?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데. 시어머니가 지연의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줘야지. 며느리야,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기적이라고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래, 이기적이야. 지연이가 얼마나 이 여행을 기다렸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너는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을 거면서.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옳게. 나도 신혼여행을 이제서야 가는 거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건 이해해요, 형님. 하지만 제 상황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상황? 무슨 상황? 집에서 쉬는 게 무슨 상황이야? 그 순간 민수가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지금 회사인데. 저는 전화를 받으며 다른 방으로 이동했어요. 시어머니랑 지연이 와서 민재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 그거 그냥 해주면 안 돼? 이번만이라고 했잖아. 민수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만이라는 말을 몇 번째 하는 거야? 그리고 하루 종일 맡아야 한대. 그래도 가족인데 어쩔 수 없잖아. 내가 퇴근하고 도와줄게. 저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지연은 여전히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민재 옷도 넉넉히 챙겨다 줄게. 옳게는 그냥 밥만 차려주면 돼. 지연은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형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입을 열었어요. 저도 제 사정이 있어요. 시험관 시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알아, 알고 말고. 그런데 그거랑 아이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지연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상관이 없다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스트레스? 민재가 무슨 스트레스를 줘? 얌전한 애인데. 게다가 올케, 너 요즘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 지연이 추가로 말했어요. 어차피 집에 있을 거면서 왜 그렇게 난리야? 형님,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휴식? 아이 보면서도 충분히 쉴 수 있어.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됐다, 됐어. 이미 결정된 일이야. 며느리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머님, 말 끝. 월요일에 민재 데려다 줄 테니까 준비해둬. 그리고 올케, 민재 어린이집 안 보내는 거 알지? 하루 종일 잘 부탁해. 지연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덕분에 마음 편히 여행 갈 수 있겠네. 시어머니와 지연이 나간 후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지난 몇 년간 이런 일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떠올랐습니다. 주말마다, 휴가 때마다, 시누이 부부에게 약속이 있을 때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병원 번호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험관 시술 상담받고 있는 환자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진료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급한 상황이 생겨서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호사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러시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몇 분 후 간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내일 오후에 한번 오시라고 하시네요. 상태를 보고 판단하시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뭐가? 민재 이야기 말이야. 결국 맞기로 한 거지?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렇네. 이번만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가족인데 어쩔 수 없잖아. 가족이면 뭐든지 참아야 해. 내 건강은 상관없고. 민수는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지연이 처지도 생각해봐. 신혼여행을 이제서야 가는 건데. 그럼 내 시술은 어떻고? 미룰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마저도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겠다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입원이라는 단어가 제게는 처음으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금 상태로는 시술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입원을 고려해 보세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와 지연 그리고 지연 남편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왔네. 어서 와.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손짓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형님. 매형도 오셨네요. 응, 옳게. 잠깐 들렀어. 저는 소파에 앉으며 그들의 심각한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며느리야. 큰일 났어.
어떤 일인데요? 내가 갑자기 일을 나가게 됐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일을 하지 않고 계셨거든요. 일이라고 하시면요. 옆집 사는 김 사장 알지? 거기 식당에서 급하게 사람이 필요하대.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친구가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나 봐. 그래서 당분간 대신 나와달라고 하더라고. 언제부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야. 하필이면 시어머니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 우리 여행 일정이랑 정확히 겹치네. 지연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어머니까지 바쁘시면 민재를 어떻게 하죠? 저는 상황을 파악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더더욱 올케가 봐줘야 하는 거야.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은데. 어머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시니까요. 그럼 이제 정말 올케밖에 없는 거네. 지연 남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괜찮으시겠어요? 민재가 좀 활발한 편이라서요. 활발하다뇨?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요즘 민재가 좀 말을 안 들어. 어린이집에서도 자꾸 문제를 일으킨대. 지연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며칠 쉬라고 하시더라고. 그럼 더더욱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겠네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보낼 수는 없잖아. 그럼 하루 종일 집에서 봐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지. 옳게, 정말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어.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형님, 그런데 민재가 왜 말을 안 들어요? 글쎄, 요즘 들어 갑자기 그래.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지연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여행 준비하느라 바빠서 민재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줬거든요. 그럼 더더욱 아이가 불안할 텐데요. 그래서 올케가 더 잘 봐줘야 하는 거지. 지연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낯선 환경에 맡겨진다면 더 힘들어할 텐데요. 그런데 올케, 정말 고마워. 지연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맡길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 가족이니까 부탁하는 거야. 형님, 이번 여행이 정말 중요해.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여행을 못 갔거든.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지연이 부부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이번 기회라도 제대로 쉬어야지. 하지만 제 상황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상황? 무슨 상황? 너는 집에서 쉬고 있잖아. 지연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어요. 옳게,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잖아. 이기적이라고 하시면. 그래, 이기적이야. 우리가 언제 올케한테 뭘 부탁했다고 그래?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언제 부탁했냐고요?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은 부탁을 받았는지 떠올랐어요.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들 여기 계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수야, 내가 갑자기 일을 나가게 됐어. 그래서 민재를 며느리가 봐줘야 하는데. 아, 그렇군요. 여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권하셨어. 그 말이 나오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입원이라고? 시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럼 언제부터? 선생님은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지연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럼 우리 여행은 어떻게 해? 이미 다 예약해놨는데. 형님, 죄송해요. 하지만 제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건강이 뭐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입원까지 할 필요가 있나? 집에서 쉬면 되는 거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권하신 거예요. 의사들은 원래 과하게 말하는 거야. 별것도 아닌데. 민수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정말 입원해야 해? 미룰 수는 없고. 당신도 그런 말해?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곤란해하잖아. 내 건강보다 여행이 더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병원에 연락해서 입원 수속을 밟겠다고. 이번에는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겠다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가방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여행 출발 당일 새벽 5시, 지연은 잠든 민재를 안고 시어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큰 캐리어와 함께 민재의 짐가방까지 들고 온 지연 남편은 시계를 확인하며 재촉했어요. 여보, 빨리 해. 공항 가려면 시간이 촉박해. 알았어. 금방 올게. 지연은 민재를 깨우며 속삭였습니다. 민재야, 일어나. 할머니 집에 왔어. 엄마, 잠 더 자고 싶어? 민재는 눈을 비비며 칭얼거렸어요. 외숙모 집에서 일주일 있을 거야. 착하게 있어야 돼, 알았지?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며 나왔습니다. 어머, 벌써 왔구나. 민재야, 할머니한테 와. 할머니, 졸려요. 민재는 시어머니 품에 안기며 다시 눈을 감았어요. 지연아, 민재 짐은? 여기 있어요, 어머니. 옷이랑 장난감 다 넣어뒀어요. 지연은 큰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좋아하는 우유랑 과자도 따로 준비했어요. 알겠다. 그럼 이제 가봐. 늦으면 안 되니까. 네, 어머니. 올케한테 정말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지연은 민재의 뺨에 뽀뽀를 하며 말했어요. 민재야, 엄마 아빠 여행 다녀올 테니까 외숙모랑 잘 있어. 엄마 같이 가면 안 돼? 민재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 돼. 어른들만 가는 여행이야. 대신 외숙모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 거야. 외숙모는 어디 있어? 외숙모는 곧 올 거야. 시어머니와 지연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 곧 올 거다. 민재야, 할머니랑 먼저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민재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연 부부는 급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휴, 다행히 일찍 맡겼네. 올케가 아직 안 와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괜찮겠지? 그렇지. 어차피 며칠 안에 올 거고. 지연 남편은 시동을 걸며 대답했어요. 1시간 후 시어머니는 민재를 재우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만 계속 울렸어요.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조용히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입원 수속을 마치고 새벽에 몰래 집을 나온 상태였어요. 휴대폰은 침대 옆 서랍에 무음으로 설정해서 넣어두었습니다. 환자분, 컨디션이 어떠세요? 담당 간호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했어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오랜만에 푹 잤거든요. 그렇군요. 수액이 다 들어가면 선생님께서 회진 오실 거예요. 병실 창가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는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했어요. 오전 9시 시어머니의 전화는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집에 있을 텐데. 시어머니는 민재에게 우유를 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외숙모는 언제 와? 곧, 곧 올 거야.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전화하세요?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네. 혹시 어디 갔나? 아니에요. 어제까지 집에 있었는데. 아마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깨워봐. 민재가 와 있거든. 네. 벌써요? 아직 새벽인데. 민수는 당황하며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집 전화도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상하네. 어디 갔을까? 민수는 회사 일정을 확인하며 고민했습니다. 오전 10시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 출근 시간이 다가오는데 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초조했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잠깐 일하러 가야 하는데. 할머니도 가? 그럼 민재는 어떻게 해? 외숙모가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시어머니는 다시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난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며느리야,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민재가 와 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병실에서 저는 휴대폰 화면에 뜨는 부재중 전화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15통의 전화가 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전화를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어떠세요? 많이 편해지셨죠?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수치도 많이 좋아졌고요. 며칠 더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식당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손자를 봐줄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해결할게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다시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며느리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나 일 나가야 하는데.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급해졌어요. 민재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왜 소리 질러? 오전 11시 민수도 회사에서 계속 걸려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며느리가 어디 간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집에 가볼게요. 빨리 가봐. 나 일 나가야 하는데 민재 혼자 둘 수는 없잖아. 민수는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몇 벌의 옷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해. 어디 간 거지? 민수는 당황하며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아무도 없어요. 옷 몇 벌도 없어졌고요. 뭐라고? 그럼 어디 간 거야? 모르겠어요. 어젯밤까지는 집에 있었는데. 이때부터 시댁의 패닉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에 못 나간다고 연락했고 민수는 회사의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민재였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그래, 민재야. 할머니가 뭔가 만들어줄게.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간단히 밥을 하며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거야? 연락도 없이. 부재중 전화는 어느새 30통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그 숫자들을 내려다보며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들도 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저는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오가 되자 지연도 공항에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시어머니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거든요. 어머니, 민재 잘 있죠? 지연아, 큰일 났어. 올케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 집에도 없고. 지연은 탑승구에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 여행은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일단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머니, 잠깐만요. 지연은 남편과 급히 상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고 취소하기에는 너무 많은 손실이 예상됐어요. 어머니, 우리는 일단 가볼게요. 옳게 연락되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들의 비행기는 예정대로 출발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민재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오후 2시 병실에서 점심을 먹던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벌써 50통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와 음성 메시지도 끊임없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만은 끝까지 제 선택을 관철시키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오후 3시 병실에서 맞는 점심시간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간호사가 가져다 준 병원 식사를 천천히 먹으며 저는 오랜만에 온전히 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이렇게 파랗고 맑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환자분, 식사 잘하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오후에 추가 검사가 있으니까 조금 쉬세요. 간호사는 빈 식판을 가져가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쫓기지 않는 휴식을 누렸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 집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라면 끓여줄까? 싫어. 외숙모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 민재는 거실 바닥에 누워 칭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마에 손을 대며 한숨을 쉬었어요. 식당에서는 계속 전화가 오고 있었고 며느리와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거든요. 민재야, 외숙모는 조금 늦을 것 같아. 할머니랑 맛있는 거 해먹자. 왜 늦어? 외숙모 어디 갔어? 그게 할머니도 잘 모르겠어. 시어머니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보고 싶어? 외숙모도 안 와. 울지 마, 민재야.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민재의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며느리야, 민재가 울고 있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음성 메시지에 남기는 목소리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어요. 그 시각 민수는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계속 오는 전화 때문에 동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민수 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가정사로 좀 복잡해서요. 그러시군요. 필요하면 일찍 퇴근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게요. 민수는 다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대체 어디 있어? 어머니가 민재 때문에 힘들어하셔. 연락해. 병실에서 저는 쌓여가는 메시지들을 확인했지만 읽지는 않았습니다. 숫자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양 상태와 스트레스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오후 회진에서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안정이 시술 성공률에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네, 확실해요. 며칠 더 입원해서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식당 사장에 계속되는 연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내일은 꼭 나갈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처음이시잖아요.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요. 손자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 그럼 내일도 어려우시겠네요? 아니에요. 내일은 꼭 해결할게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다시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머니, 제가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 민재가 계속 울고 있어. 오후 5시 민수는 결국 조퇴를 하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민재는 여전히 칭얼거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민수야, 며느리가 대체 어디 간 거냐? 저도 모르겠어요. 계속 전화해봤는데 받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연락도 없이 이렇게 사라질 사람이 아닌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민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옷을 챙겨간 흔적을 보면 계획적으로 어디 간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니. 분명히 어디 간 거예요. 그럼 왜 말도 없이 민재는 어떻게 하라고. 외삼촌. 민재가 민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민재야, 외숙모 안 왔어? 응, 안 와. 할머니가 외숙모 찾고 있어. 민재의 말에 민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저녁 7시 지연이 여행지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옳게 연락됐어요? 안 돼. 아직도 연락이 안 와. 그럼 민재는 누가 보고 있어요? 내가 보고 있지. 민수도 와 있고.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가 가야 하나요? 아니다. 너희는 여행 계속해.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자신 없어 보였어요. 지연도 그걸 느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우리가 돌아갈까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시어머니는 다시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였어요. 며느리야, 제발 전화 받아. 나 정말 힘들어. 민재가 계속 울어. 병실에서 저는 그 음성 메시지를 들으며 처음으로 마음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런 상황이 몇 년간 계속되어 왔는데 이제야 힘들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웃겼거든요. 저녁 9시 민수는 민재를 재우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외숙모 언제 와? 곧 올 거야. 정말? 응, 정말. 하지만 민수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언제 돌아올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서야 민수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해 왔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시어머니는 지쳐서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내일 아침에도 안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봐요, 어머니. 생각해볼 게 뭐가 있어. 나는 일 나가야 하고, 너는 회사 가야 하고. 민수도 막막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일단 내일까지 기다려봐요. 기다리기는 뭘 기다려. 벌써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
그날 밤 병실에서 확인한 부재중 전화는 총 87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제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제야 알게 될 테니까요. 조용한 병실에서 저는 처음으로 온전히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실에서 맞는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저는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눈을 떴어요. 알람도 없이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는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고 컨디션을 확인했어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개운해요. 이렇게 깊게 잔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아침 식사 준비되면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벌써 100통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와 음성 메시지도 끝없이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확인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시각 민수는 회사에서 상사와 긴급히 면담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 어제 조퇴에 이어 오늘도 지각이시네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급한 가정사가 생겨서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사라져서 조카를 돌봐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네요. 하지만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네,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하지만 언제 해결될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민수는 결국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 이름으로 입원 환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환자분이 맞습니다. 어제 입원하셨네요. 간호사의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럼 어떤 상태인가요? 보호자가 아니시면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는 남편입니다. 그럼 신분증 지참하고 오시면 됩니다. 몇 호실인지 안내해 드릴게요. 민수는 전화번호를 메모하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계속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민재는 어제부터 계속 보챘고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오늘도 못 갈 것 같아요. 어제도 그러시더니 오늘도요?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손자를 돌봐야 해서요. 그렇다고 이틀씩 나오지 않으면 어떡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있지만 급작스럽게 빠지면 민폐가 되는 건 분명했거든요. 내일은 꼭 나가겠습니다. 내일도 같은 상황이면 어쩌실 거예요?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는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계속 보챘어요. 할머니, 외숙모 언제 와? 배고파. 민재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싫어. 외숙모가 해주는 거 먹을래. 민재는 바닥에 드러누워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오전 11시 민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 데스크에서 저의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직접 찾아갔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침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수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왔구나.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거야? 연락도 없이. 민수는 문을 닫고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시는데. 힘들다고? 저는 책을 덮으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민수는 의자에 앉으며 머리를 감추어요. 민재가 계속 울고 어머니는 일도 못 나가시고 나는 회사에서 눈치 보이고 이제야 알겠어? 뭘?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여보, 지금이 그런 말 할 때야? 언제 할 건데? 또 참고 넘어가? 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험관 시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민재 맡기라고 했잖아. 그건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내 건강은 상관없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간 나만 희생하라고 했잖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이번만이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도 이제 지쳤어.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회사 다녀야 하는데. 그동안 나는 회사 안 다녔어? 민수는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오가 되자 지연이 여행지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았어요. 어머니, 옳게 연락됐어요? 민수가 찾았어. 병원에 입원했대. 입원이요? 왜요? 시험관 시술 준비한다면서 몸이 안 좋다나 뭐라나. 지연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그럼 언제 퇴원해요? 모르겠어. 며칠 더 있을 것 같다던데. 그럼 우리 여행은 어떻게 해요? 지연이 소리쳤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미 둘째 날인데. 시어머니도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는 계속 울고 나는 일도 못 나가고 지연은 남편과 급히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돌아가야 하나? 왜? 올케가 입원했다고 해서? 그럼 민재는 누가 봐? 어머니 혼자 힘드시잖아. 그렇긴 하지만 이미 온 여행인데. 지연 남편은 망설였어요. 항공료도 아깝고 호텔비도 그렇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결국 지연은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내일 돌아갈게요. 정말? 네, 어쩔 수 없죠. 민재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미안하다, 지연아. 여행 망쳐서. 괜찮아요, 어머니.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오후 2시 민수는 병실에서 저와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허락할 때까지. 그럼 그동안 민재는 어떻게 하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맨날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야. 나한테는 당연하게 요구하면서 당신은 못한다고 해?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사 일이 중요하면 내 건강은 안 중요해? 그때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호자시군요. 네, 남편입니다. 민수가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어요. 하지만 며칠 더 안정이 필요합니다.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최소 일주일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민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일주일이라니요. 선생님, 정말 그렇게 오래 있어야 하나요? 지금까지 너무 무리하셨던 것 같아요. 완전히 회복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시술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의사가 나간 후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있을 거야?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저는 다시 책을 들었어요. 이제 내 차례가 아니야. 그날 오후 민수는 회사에 장기간 휴가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지연 부부는 여행을 중단하고 돌아올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식당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다고 연락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그들은 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오후 지연 부부가 예정보다 일찍 여행해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시어머니 집으로 향한 그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캐리어를 끌고 들어선 지연은 거실에서 민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야, 엄마 왔어. 엄마. 민재는 지연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엄마, 외숙모 안 와서 무서웠어.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벌써 왔구나. 고생했어. 네, 어머니. 민재 때문에 힘드셨죠? 지연은 민재를 안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힘들긴 뭘. 그런데 며느리는 여전히 병원에 있대. 정말요? 언제까지요? 일주일은 더 있을 것 같다던데.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일주일이나요? 그럼 우리 신혼여행은 완전히 망친 거네요. 미안하다, 지연아.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올케가 너무한 거죠.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조퇴와 결근을 반복하느라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누나, 매영, 돌아오셨구나. 응, 민수야. 고생했어. 민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며느리가 일주일을 더 있는다는데.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쩌지? 모르겠어요. 지연이 민재를 재우고 나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야, 정말 이렇게 둘 수는 없어. 올케한테 가서 얘기해봐야겠어. 벌써 갔다 왔는데 소용없었어. 그럼 우리가 다 같이 가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가족이 다 가서 사정해보자. 하지만 병원에서 면회 제한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가봐야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 민수, 지연 부부가 모두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호사 데스크에서 면회 시간을 확인하고 병실로 향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많이 오셨네요. 올케. 지연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어요. 무슨 치료가 그렇게 오래 걸려?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여행 망쳐놓고 이제 그만하라고. 저는 지연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형님의 여행을 위해 제가 건강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심하잖아. 뭐가 심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야,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되겠니? 어머님, 저도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답게 행동해야지. 그럼 저에게만 가족답게 행동하라고 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가족답게 행동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자. 지금까지 충분히 이야기했잖아.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지연이 소리쳤어요. 민수야, 왜 옳게 편만 들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순간 민수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누나, 그만해. 민수야, 이제 그만하라고.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야, 무슨 소리냐?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뭘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아내가 모든 걸 희생하는 걸 말이에요. 지연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사실대로 하는 소리야. 민수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누나, 솔직히 말해봐. 민재 맡기는 게 한두 번이었어? 그건 가족이니까 몇 번이었는지 말해봐.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야, 지금이 그런 이야기 할 때냐? 언제 하겠어요,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건가요? 그럼 민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연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죠.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아서 한다니? 무슨 소리냐? 그동안 아내가 해왔던 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너무하는 거 아니냐? 민수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그동안 몰라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도 이제야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알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달라질 거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지연이 화를 냈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올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 누나, 그만해. 왜? 사실이잖아. 사실은 우리가 올케를 이렇게 만든 거야.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요구만 했잖아.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는 무슨 이해야?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아내는 더 이상 무조건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각자가 책임을 져야죠. 지연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민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보, 지연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지연아, 민수 말이 맞아. 우리 아이는 우리가 키워야지. 지연 남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냐? 일도 못 나가고. 어머니도 당분간은 일 조절하셔야죠. 민수가 대답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도와주는 것과 강요하는 건 달라요.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선택할 권리도 없이 당연하다고 강요받았어요. 선택할 권리?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한테 무슨 선택할 권리야. 저도 가족이잖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건강과 상황도 고려해 주세요.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정말 힘든데. 민수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누나가 해결해야 해. 민수야, 왜 이렇게 변했어? 변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야. 시어머니가 가방을 들며 일어섰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어머니. 됐어. 말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 가자. 시어머니와 지연이 먼저 병실을 나갔습니다. 지연 남편은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한 후 따라 나갔어요. 병실에는 민수와 저만 남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저는 민수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행동으로 보여줄게. 어떻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민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시댁에도 확실히 말했으니까. 저는 여전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필요해. 그래, 기다릴게. 민수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정말 변화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것일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전과 같은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모레쯤 퇴원하셔도 될 것 같네요. 퇴원이라는 말을 들으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를 거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퇴원 후의 생활에 대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제 건강과 시술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어요. 이 변화가 진짜가 되기를 바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저는 병원 짐을 정리하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이 작은 병실에서 보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간호사가 퇴원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퇴원 축하드려요. 앞으로 몸 관리 잘하세요. 네, 감사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민수가 차를 가지고 마중을 왔습니다. 여보, 기분이 어때? 많이 좋아졌어.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차 안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으로 바로 갈까? 아니야. 친정에 가죠. 친정?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친정에서 지낼 거야. 얼마나? 모르겠어. 필요한 만큼.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난 일주일간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 필요한 건 가져다 줄게. 친정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딸아,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 엄마. 저는 어머니 품에 안기며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고마워요, 엄마. 민수는 제 짐을 들고 들어와 놓았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말아라. 딸 몸부터 추스리게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돌아간 후 어머니와 저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에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씀하셨어요. 시댁에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 저도 그동안은 참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잘했어.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어머니의 말에 저는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몸부터 제대로 회복하자. 시술도 성공해야 하고.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밥은 먹었어? 응, 엄마가 해주셨어. 그래, 다행이다. 민수야. 응? 미안해. 갑자기 사라져서.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민수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몰라줘서 미안해.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앞으로 정말 달라질 거야. 약속해. 이틀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며느리야, 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몸은 좀 어떠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야. 네. 그동안
미안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님,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보다.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지 않아. 내 건강을 생각 안 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지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래요? 민재 직접 키우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다더라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다는 게 좀 우스웠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천천히 적응하실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일주일 후 지연이 직접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거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옳게 안녕. 안녕하세요, 형님. 지연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지연이 가져온 선물 상자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거 몸에 좋다고 해서 가져왔어. 고마워요. 옳게. 지연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형님,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옳게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저는 지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괜찮아요, 형님. 괜찮지 않아. 민재 키우면서 정말 힘든 줄 알았어. 그래요? 응. 하루 종일 아이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동안 올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 함부로 부탁하지 않을게. 고마워요. 2주 후 저는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위한 최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결과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완전히 회복되셨네요. 이제 시술 받으셔도 됩니다. 정말요? 네, 수치도 정상이고 컨디션도 최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시술 날까지 저는 친정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처음으로 온전히 제 몸의 신호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술 당일 민수가 함께했어요. 긴장돼? 아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 그래. 응. 최상의 컨디션이니까. 시술이 끝난 후 회복실에서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아직 결과를 알아야 해. 분명히 잘 될 거야. 민수야. 응?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댁에도 확실히 말했고, 나도 마음 먹었어. 정말, 정말, 다시는 당신한테 희생 강요하지 않을게. 한 달 후, 임신 확인 검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완벽한 결과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민수도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그러게.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 거야. 나도 달라졌어. 어떻게? 이제는 거절할 줄 알아. 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아. 당신도 변했고, 많이 배웠어. 늦었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됐냐? 잘 됐어요, 어머님. 정말? 아이고, 다행이다.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제 몸조리 잘해야 한다. 조심해야 해. 네, 알겠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하지만 이번에는 강요하는 어투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민재와 함께 찾아왔어요. 옳게 축하해. 고마워요, 형님.
민재야, 외숙모 축하해드려. 외숙모 축하해요. 민재가 그림을 하나 내밀었어요. 민재가 그린 거야? 네. 아기 그린 거예요. 저는 민재의 그림을 받으며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외숙모, 아기 언제 나와요? 한참 더 있어야 해. 지연이 민재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외숙모 힘들어 하시니까 조용히 하자. 네. 그리고 외숙모한테 부탁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알겠어요. 저는 지연의 변화를 보며 뿌듯했어요. 정말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날 확인했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봤습니다. 총 102통의 전화가 제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숫자가 분노가 아니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당연함의 무서움이 이런 거구나. 저는 혼잣말을 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10개월 후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기뻐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산후조리 잘해야 해.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지연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어요. 고마워요, 형님.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육아는 힘들었지만 이번에는 제 선택이었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제 결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올케, 민재 좀 봐줄 수 있어? 순간 예전 기억이 떠올랐지만 지연의 다음 말이 달랐어요. 아니다. 미안해. 올케도 아기 있는데 무슨 소리야. 괜찮아요, 형님. 어떤 일인데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니야. 민재 데리고 갈게. 정말 급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지.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달라졌구나 싶었어요. 아기가 돌이 되던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민수, 지연 가족 모두가 함께했어요. 하지만 이번 모임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서로를 배려했어요. 누구도 당연하다고 요구하지 않았고 모든 건 서로 물어보고 부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올케, 정말 고생 많았어. 지연이 저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몰라줘서 미안했어.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 서로. 네, 형님. 그날 밤 아기를 재우고 나서 민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후회 안 해? 뭘? 그때 병원에 입원한 건 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 응. 그때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그런 생활하고 있었을 거야.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 나를 깨워줘서. 나도 고마워. 변해줘서.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보낸 그 일주일이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고. 이제 저는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저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희생도 거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102통은 이제 제게 분노가 아닌 교훈을 주는 숫자입니다. 당연함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에요. 아기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족이 되겠다고. 조용한 밤, 저는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선택한 그 입원이 모든 걸
바꿔주었다는 사실에 이제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주인공이 병원에 입원하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 단순히 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당당한 선택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희생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배려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부재중 전화 102통이 보여준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관계의 불균형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